오늘은 경매 입찰가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매 입찰가를 정하는데 이거 무슨 기준으로 지금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입찰가 기준이라는 거는 수익률을 먼저 확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을.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타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입찰을 들어오게 되는 경쟁이니까 타인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들어올 건지. 그 세 번째는 지금 현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 분위기. 말 그대로 물건이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법원에 가서 몇 가지 되질 않는데 물건도 몇 개 이제 그날 입찰 물건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일단 그 낙찰가를 낮추는 방법 낮추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입찰에 참가할 때는 적어도 내가 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물건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정도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물건 하나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이 금액에 써도 이게 너무 최저가에 쓰게 되면 어차피 떨어질 걸 알아요. 떨어질 걸 알지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최저가에 썼다가 붙으면 좋은 거고 안 붙으면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물건을 하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입찰을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입찰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한 가지도 어른데 뭐 두 가지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입찰을 참가하게 되면 본인도 수익률이나 이제 그 시간이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럼 수익률은 뭘 얘기하느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왜 기준이 되냐면 사실상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를 보고 들어간다 그래 5% 보고 근데 그러면 거의 100%의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는 그럼 이걸 왜 경매로 살 거예요? 경매로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대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출 때문에.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60%에서 70% 정도 거기에다가 그 부동산 가액 대비해 가지고 LTV라는 걸 적용을 하고 소득 대비해 가지고 소득 증빙을 해서 DTI라는 걸 적용을 해서 보통은 지금 굉장히 대출 문턱이 높아요. 지금 대출이 힘들다는 거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는데 보통은 지금 낙찰가 대비해서 대략 80%에서 90%까지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은 이금융권으로 가게 돼요. 지금 이금융권으로 가게 되고 이금융권에서 기준이 KB 시세의 80%까지 낙찰 금액의 90%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적용이 돼요. 근데 적용이 되는데 이제 정부의 규제가 이제 얼마나 이제 많느냐 그걸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낙찰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렇게 지금 대출권 때문에 아파트를 산다는 게 유리한 거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은 보통은 아파트하고 빌라가 있는데 주거용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아파트하고 빌라가 있는데 아파트 같으면은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적은 사람이 사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지금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경매 시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사기 유리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줄이면서 내 돈을 높여가지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사람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빌라는 보통 이제 그 서민들이 사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돈이 좀 모인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이게 경매에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적다 그러면 이게 보통 아파트로 가가지고 낙찰 금액의 90%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일단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분들은 보통 빌라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주거용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상가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꼬마 빌딩이나 뭐 4, 5층짜리 지금 빌딩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90%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많다는 거죠. 빌딩 수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작은 이제 여기서 세금을 주고 위에서 내가 거주를 한다든가 그럴 때 이런 수요는 많다는 거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나뉘는데 근린 상가하고 근린 시설로 나뉘어 시설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규모 빌딩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수익률이라는 걸, 상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 상가 수익률은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라는 게 있어요. 매매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매매 사례도 있고 신고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등락이 작아요. 등락이 작은데 여기서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상권이 살았다 그러면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고, 임대료가 높다는 얘기는 그 건물 자체의 그 상가 건물 자체의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액이 있으면, 건물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 그러면 보통 연 수익률을 5%로 봐요. 5%로 보기 때문에 2,5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500만 원이 연 2,500만 원이고, 이거를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 210만 원 정도 되죠. 210만 원. 그 210만 원이라는 걸, 210만 원을 보증금을, 만약에 보증금을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월세는 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천만 원에 대한 1%를 계산하게 되면 월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합쳐서 21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게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역산을 한다는 거예요. 역산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실이에요. 공실인데 상가가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낙찰 받으려는 건 여기고 입구는 여기인데, 여기서 A, B, C라는 상가가 있는데 A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천에 15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5천에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어. 그럼 B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냐? 그럼 중간값이겠죠, 당연히.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 대략 5천에 125라고 보면, 5천에 125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공실이더라도. 이런 건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5천에 125라 그러면 5천에 125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다 그러면 125만 원을 12달 하게 되면은 1,500만 원이 되고, 보증금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한 월 1%는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12번 12개월 곱하면 60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연 수익이 2,100만 원이라는 결과가 돼요. 그럼 2,100만 원이라는 게 건물가액에 곱하기 5%를 한 거니까 2,100이, 그러면은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20을 하면 100%가 나오는 거예요. 100%. 그럼 4억 2천이라는 얘기예요. 4억 2천. 보통 통상 거래가 됐을 때.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이제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낙찰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공실이고 상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상권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략 50%에서 70% 사이에 낙찰이 돼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는 5억인데, 감정가가 5억인데 이 상가에 대해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대략 60% 기준하면 3억의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낙찰을 받을 수 있고, 3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3억에 대한 5%를 임대료로 받는다 그러면 연 1,5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1,500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월로 따지자 그러면 125만 원이지. 125만 원이니까 보증금 2천에 105만 원을 받게 되면은 연 5%로 수익률이 나는 상가를 낙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그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그 임대를 놓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상권이 좀 나아져서 이 금액이 좀 그 임대료가 올랐다 그러면 5천에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25만 원까지 받게 되면 수익률은 이것보다 훨씬 커진다는 거지. 수익률이 이것보다 훨씬 커지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낙찰가를 결정을 할 때 요소가 있어야 돼.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월 임대료라는 거고, 월 임대료. 그 두 번째는 이게 상가가 공실이 됐는지 공실 여부예요. 만약에 이게 공실이 길어진다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공실 여부고, 세 번째는 이걸 갖다가 내가 공실이 길어진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종목으로 내가 지금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져보고 일단은 참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두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타인이 지금 어떻게 들어올 건지, 타인이 지금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을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 그러면 연수익률 5% 정도 보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가라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 임대료를 역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률이 보통 이제 내가 아까 얘기대로 5천에 보증금 5천에 125만 원에 지금 이거 임대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니까 일단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을 내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를 낮춰야겠다. 그거 입찰가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입찰가를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거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수익률을 조금 낮추면 나한테 낙찰이 된다는 거죠. 낙찰이. 그래서 이렇게 낙찰을 보통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익률이라는 게 최저 수익률을 정하고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최저 수익률을 정하고 있어야지 내가 가격을 올리는데 입찰가를 처음 입찰을 참가하는 가격을 올리는데 최저 수익률을 갖다 적어도 3%로 잡았다 그러면 이거보다가 높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상한선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래도 현장에 갔더니 경쟁이 굉장히 심해 보이고, 경쟁이란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날 법원에서 실제로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60건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한 300~400명씩 모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300~400명씩. 그런 경우는 이게 과열이 됐다는 거고, 과열이 된 부분이 어딘지를 물건을 보고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되면, 그 사이트를 보게 되면, 그날 입찰하는 물건이 그날 그 법원에서 입찰하는 물건이 확인이 되고, 그게 예를 들어가 60개로 추려졌다 그러면, 60개 정도를 다 봐야 돼. 60개를 봐가지고 어떻게 추려야 되냐면, 오늘 지금 적어도 입찰이 될 만한 물건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신건이라 그러면 한 번 정도 유찰은 될 거니까 신건은 제외를 하고, 여기서 제외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앞에 권리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권리관계나 임대차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거는 계속 유찰될 거라고 하면 그 물건을 제외를 하게 되면 60개에서 대략 30~40개 정도로 추려지는데, 여기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들어갈 정도면은 남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추려가지고, 보통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 입구에, 법정 입구에 지금 물건을 게시를 다 해요. 이렇게 그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다 해. 그럼 내 물건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통은 10시부터 게시를 하니까 적어도 9시에 가가지고는 이 앞에 계속 서가지고 이 물건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잡아가지고. 왜 이걸 볼 수밖에 없냐면, 그 경매 당일날 이게 취소되는 물건도 있어요. 취소가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좋다 그러면 지금 경매 당일에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나도 확인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취소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여기 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보통 여기서 보는데 될 만한 물건이 여기서 이게 만약에 3~4개 정도라 그러면 여기에는 물건이 10개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10개 정도에서 치열하게 지금 보는 게 이거라 그러면 대략 보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보고 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곱하기 2를 해주면 12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명에서 그럼 어떻게 지금 입찰가를 선정을 할 건가? 입찰가가 높아져야 되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입찰가가 높이는데 내가 정한 최저 수익률보다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기준으로 얼마를 높일 건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일단 입찰가를 쓸 때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입찰가를 쓸 때 보통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2억 9,999만 9천원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면 3억을 쓰고 끝에다가 차라리 20만 6천원을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60만 6.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3억을 넘겨놓고도 보통 100만 원을 갖다 더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 내가 불안하니까 여기서 5천원을 더 해야 되는데 5천원을 쓰니까 다른 사람들은 5천원 쓰니까 나는 6천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1,000원 차이로도 이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낙찰이 갈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해야지 2억 9,990 그래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보통 쓴다 그러면 3억으로 일단은 올리고, 3억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차이라는 게 10만원 차이도 안 나 이게. 그러니까 3억을 쓰고 차라리 20만원을 더 쓰고 거기다 6천원을 쓰고 거기다 차라리 6천원을 더 하고 3억 200 6만 5,600원 이게 맞는 금액이에요. 입찰 가격에서 이게. 그 차이가 난다 그러면 보통 2억 9,990만 쓸 사람이 꼭 있고, 3억에 대해가지고 100만원만 붙일 사람이 또 있고,
3억에 내가 3억에 100만 원을 붙였는데 또 불안하니까 1111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이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5를 쓸 경우가 있으니까 6이라는 숫자를 쓰고 1이라는 숫자를 끝에 붙일 수 있으니까 2라는 숫자를 붙여가지고 보통 그 경매를 갖다 많이 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경매 입찰가가 보통 이렇게 떨어져요. 6에서 6하고 2하고 5는 안 들어가 5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거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참여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네 번째 얘기 드릴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메인으로 지금 한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해, 한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하는데 물건을 준비를 하면서 권리 분석하고 임대차 관계하고 명도 여부하고 지금 기타 유치권이나 지금 뭐 특수 물건이 아닌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입찰 참여를 하게 돼요. 입찰 참여를 하는데 이게 100% 나한테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낙찰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절차를 동일하게 밟을 때 절차를 밟으면서 그날 60개 물건 중에 내가 혹시나 한 명만 들어가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으면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거는 집중을 하고 두 번째 거는 권리관계나 이런 분석은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부수적으로 물건 하나를 더 정해서 이 물건에 대가지고 내가 최저가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최저가로 들어가서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많은 물건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당일날 같은 절차를 밟고 같은 시간하고 노력을 들이더라도 어쩌다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얻어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인 하나 준비하고 부수적으로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시간하고 노력이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 가지고 입찰가를 어떻게 선정할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고 수익률이라는 건 그 어차피 자세하게 한번 그 카테고리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수익률이라는 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를 보고 들어가고 서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20% 정도를 보고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5%라는 거는 바로 팔아도 남는 이익이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20%라는 거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에 대한 이자를 갚고도 월세를 받게 되면 이자를 갚고도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알파라는 게 지금 소득 정도도 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그 수익률을 일단 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입찰에 참가할 정도가 되면 남도 입찰에 참가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이 동일한 로직이 이게 뭐냐면 남들도 수익률을 결정을 할 거고 여기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일단 최대한 입찰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금액보다 좀 높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고 그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내가 최저 수익률을 일단 결정을 해서 이거는 넘지 않겠으에 경쟁이 심하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확인을 할 부분이 게시물이 다 지금 나와 있는데 9시부터 가가지고 여기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 여기서 앉아 있어가지고 내 물건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참여해야 할 물건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략 한 10명에서 20명이 보고 갔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당일에 취소되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수익률하고 두 번째는 그 경쟁 상황하고 봐가지고 내가 입찰가를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입찰가 산정하는 원칙은 꼭 뒤에 숫자를 차라리 이런 거예요. 3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1,000만 원을 아낀다, 2,000만 원 아낀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 3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000만 원이라 그러면 큰 돈인데 3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1, 2천만 원 의미가 없기 때문에 2억 9,999만 9천 원 이렇게 쓰지 말고 아까 얘기대로 6하고 2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5를 보통 쓰고 끝에다가 1을 붙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쉽게 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메인 물건이 있을 거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 정도를 더해서 이거는 최저가로 쓴다 생각을 하고 내 혼자 돌았을 때 내가 받으면 지금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이쪽에서
일단 내가 혼자 들어갔는데 내가 한 명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권리 분석하고 이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럼 부수적인 물건하고 메인을 가지고 두 개 정도 가지고 들어가서 같은 날 지금 같은 날 낙찰을 받게 되면 충분히 일단은 지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입찰가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입찰가 부분인데,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 왜 그런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5억짜리가 지금 거의 3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 2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2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입찰을 받으려고 얼마를 써야 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고민이 되는데, 이걸 갖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그 마지노선이라는 걸 일단 정하고, 마지노선을 정할 때는 최저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 그걸 보고 이제 역으로 산정을 하면 되니까 정하고, 두 번째는 타인이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경쟁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경쟁자들도 지금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경쟁률을 대략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경쟁률을.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높이 쓰는 거고, 낮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갔는데 극단적인 경우로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럼 최저가로 쓰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물건을 두 가지 이상 준비를 하게 되면 한 가지는 메인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수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물건을 준비를 하면은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일단 경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는 입찰가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입찰가 산정을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한번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일단 확인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도 엑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엑셀에다가 지금 대략 이제 감정가를 정하고 여기다 퍼센테이지를 놓고 여기다 한번 1% 차이로 계속 써보는 거예요. 1% 차이로 써봐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금액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엑셀을 사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았을 때 지금 수익률이 얼마라는 걸 갖다 각각 여기서 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쟁률을 봐가면서 현장에서 표를 봐야 될지, 표도 엑셀 표를 그래서 보고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니까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쟁률을 확인을 한다 그러면 내가 최저 입찰가로 선정을 했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그 현장에서 분위기도 보고,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라는 건 어째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매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은 크게 없어요. 일단 그 업자가 아니고. 근데 요새 업자한테도 잘 맡기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허술한 부분을 좀 경쟁률을 파악하는데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제 입찰가를 최대한 낮춰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궁금한 점이나 실제로 입찰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내가 입찰가를 산정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한번 넘겨주시면 그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유익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